두 분이 오랜만에 이제 같이 속도 말해 이제 묶이셨는데 월요일 시간 함께 오래 하다가 잠깐 해주셨다가 오늘부터 이제 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 감회가 새로워요. 김성환 예. 평론가님은 제가 처음 방송 출연했을 때 상대 패널이었거든요. 그렇죠. 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네. 저를 많이 키워주신 분이라서 제가 스승에게 도전하는 심정으로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주라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더 신경 써서 평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남부지방이 들썩이었죠. 탄핵 찬반 집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집회가 광주 금남로의 긴장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차벽을 사이에 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두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를 찾아가서 계엄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화운동 성지 광주는 안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히려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자, 이 당초 광주시장이 불허하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관심에 집중된 지역이었는데 결국에는 찬반 집회가 마주보고 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양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예. 저렇게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그리고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다칠 수 있는 저런 집회를 여는 것이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는 것과 광주가 변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는 광주예요. 민주화 성지죠. 예. 저런 평화적인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광주에 있는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찰분들이 차벽 70m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저러한 거리에서의 투쟁, 저런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저런 행동들은 예. 앞으로 좀 자제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치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데 힘을 기울여야지 저런 행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쪽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38선 철책과 그 돌로 나뉘어진 연석이 한 10cm 되는데 광주에서 무려 차벽을 70m나 두고 양측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 유명인들의 이른바 이제 스피커,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지난주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반대편 입장을 내놓은 역사 일명이제 일타 강사, 학원 강사 황연필 님이 등장하면서 전한길 님과 거의 이제 대치점에 서고 있습니다. 역사 학자는 아니고 이제 역사 교사 출신들의 강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과 같은 주장처럼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구호는 전한길 씨가 하고 있다. 그걸 보다 못해서 황연필 씨가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장 소장께서도 잘 설명하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를 갈라친다거나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고요. 예. 광주가 무슨 민주화 성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화 성지 맞죠. 그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겁니까? 광주에 와가지고 왜 극우 집회하냐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아예 전두환 보고 부활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총칼에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쓰러져 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북한군 개입설이니 뭐니 이런 주장들을 내놓다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신군부가 했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내란을 획책했다고 획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하는 집회를 버젓이 광주에 가가지고 하겠다?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일부러 광주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집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까?
광주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극우들이 전국에서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두쪽난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거를 버젓이 마치 분열 양상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또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정 질서 무너져도 된다고 하는 세력을 동일한 세력으로 보고 그걸 마치 갈라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 그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질서를 위협하려고 하는 세력은 당연히 배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언론도 그렇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광주 시민들이 보였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그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주 비상행동이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 성명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증오의 단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맛있는 남도 음식 드시러 오십시오. 여행하러 또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네. 오히려 증오를 얘기할 때, 갈등을 얘기할 때 그걸 품어안거나 포용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 제가 옮겼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광주 시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상당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광주 시민들이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을 더 정치권에서 읽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해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말의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쉽고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독살, 폭살, 확인사살, 집단학살, 납치, 고문, 살해, 코리안 킬링필드,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 수만 명 국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 위에서 죽어갈 것.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나고 거리에서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차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께서 저렇게 분열과 갈등, 좀 너무나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소개시켜 주셨듯이 광주의 시민단체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좀 이재명 대표에게 반감이나 비호감 있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따뜻하게 좀 내셨으면 그 마음이 좀 사그라질 텐데,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갈등을, 분열을 조장하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은 조금 삼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